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쾌한 아침입니다. 검찰이 정경심 교수를 비공개로 소환하는 것을 굳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검찰이 무엇이 두려워서 이렇게 주춤하는가라는 우려와 불만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검찰은 두려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윤석열은 자신이 역사 앞에 당당해야 되는 이유와 여러 가지 논리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검찰에 대한 권력의 압박이 왜 부당하며 과거 사례나 이런 것에 비춰서 검찰이 이것을 정면 돌파해야 된다는 것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유시민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지고 대통령에게 저항을 했다. 이것은 검찰의 쿠데타요 윤석열의 난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평상시에도 그러하지만 지금은 특히 이 나라의 권력의 비상 상황입니다. 언론이 아무리 비판을 해도 그리고 국회가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아도 대통령은 자신이 추천한 사람을 임명해버립니다. 아무리 하자가 있어도 조국은 그 클라이맥스입니다. 그럴 때 현실적으로 대통령의 이런 무도한 권력을 제어할 수 있는 현실적인 권력은 검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윤석열은 압수수색을 통해서 조국을 임명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인사청문회가 끝난 다음에 부인 정경심 교수를 기소함으로써 물론 공소시효 만료라는 현실적인 문제도 있었지만 문재인에게 조국을 임명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강한 메시지를 보였던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이 문재인 좌파 권력을 제어할 수 있는 검찰의 권력을 작동시켰던 것입니다. 이것은 명분이 뚜렷한 것이고 역사적으로 꼭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두 번째,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과 변창훈 검사의 경우를 살펴보면 현재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에 가하고 있는 압박 그리고 피의사실 공표라든가 또는 공개 소환 이런 것에 관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정말이지 원칙과 명분에 맞지 아니하고 권력이 자의적이고 편의적으로 이런 논리를 동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은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가는 구속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 현장에서 수갑을 찬 모습으로 국민에게 노출이 됐습니다. 변창훈 검사는 아침 8시에 가족이 있는 집에 압수수색이 들이닥쳤습니다. 그리고 변창훈 검사가 후배가 어떤 극단적인 선택을 할까봐 이것을 만류하고 마음을 다독거리고 격려를 하는 전화를 한 것을 위증을 교사했다. 증거를 조작하려고 했다라는 식으로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이런 것들이 변창훈 검사가 죽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이제 너무나 원통하고 억울하다는 말을 주변 사람들에게 했습니다. 이재수 전 장군과 변창훈 검사의 경우에는 입을 닫고 있던 이 현재의 여권 권력이 현재 조국 사태에 관해서만 큰 소리로 외칩니다. 이것은 그들이 진정으로 어떤 검찰 개혁이라든가 피의사실 공표, 공개 소환 이런 것에 관해서 어떤 이 사회적 문제의식을 느끼는 것이 순수한 게 아니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일종의 권력 게임 아니겠는가? 네 번째, 수사기밀 누설을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있습니다. 특히 조국이 압수수색 당시에 수색팀장과 통화한 내용이 한국당의 주광덕 의원에게 전달이 됐다. 검찰과 야당이 내통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청자 여러분,
피의자에게 상당히 억울한 상황이 되는 사실이 아닌 피의 사실이 누설되거나 아니면 실제로 있었던 것보다 과장해서 부풀려서 이것이 보도되거나 밖으로 노출이 되면 상당히 인권에 문제가 생기지만 그렇지 않냐고, 특히 권력과 연계된 사건인 경우에는 어떤 핵심적인 내용이 세상에 알려지는 것은 역사를 바꾸는 데에 커다란 추동력으로 작용을 합니다. 대표적인 게 1987년 1월의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검찰이 기밀을 누설하지 않았다면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 전날 밤에 경찰의 대공분실에서 대학생이 그런 식으로 죽은 사건을 그 다음날 아침 대검의 간부가 자기 방에 들른 중앙일보 사회부 신성호 기자에게 경찰 큰일 났어, 이런 식으로 슬쩍 이른바 리크를 한 것, 흘린 것, 이것이 역사를 바꾸는 중요한 계기가 됐습니다. 그해 4월 13일 전두환 대통령은 4.13 호원 조치를 해서 사실상 직선제 개헌 논의를 봉쇄하고 내각제로 가려는 이런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달 5.18에 맞춰서 천주교 정의구현 사제단 신부들이 고문치사 사건이 은폐됐다는 것을 폭로함으로써 6월 항쟁의 도화선이 됐던 것입니다. 역사를 바꾸는 기밀 누설, 특별한 시대에 특별한 상황에서 특별히 중요한 어떤 권력과 연결된 사건의 본질적인 내용, 이것이 누설되는 것은 역사의 긍정적인 힘으로 작동을 합니다.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에 이런 기밀 누설이 없었다면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좌파 정권이 집권하는 데에 시간이 더 늦춰졌을지 모릅니다. 문재인 대통령 권력은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기밀 누설에 혜택을 받은 정권입니다. 중요한 사건의 정확한 팩트의 누설은 역사에 긍정적이다. 윤석열과 검찰은 절대로 기죽을 필요가 없다. 다섯 번째, 유시민을 포함한 이 더불어민주당과 여권의 인사들은 논두렁식의 사건을 거론하면서 어떤 피의사실 공표가 억울한 죽음을 가져왔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자살의 핵심은 논두렁식의 사건이 아닙니다. 그가 부인 권양숙 여사가 그리고 그 일가족이 박연차로부터 640만 달러를 자신 몰래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그때 거의 멘붕에 빠져서 권양숙 여사와 커다란 부부싸움을 하고 그 이후로 거의 정신적 공황 상태가 계속됐던 것입니다. 논두렁식의 사건 이후 열흘 후에 자살했다고 해서 논두렁식의 사건이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들 하지만 가장 본질적인 이유는 권양숙 여사에 대한 배반감, 그리고 자기 인생이 무너진 것에 대한 좌절, 멘붕, 이것을 가까이서 지켜봤던 당시 문재인 비서실장, 문재인 변호사가 한겨레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자세하게 얘기한 내용입니다. 물론 예를 들어서 권양숙 여사가 바깥에 내다버렸다라고 노무현 대통령이 검찰 진술에서 밝혔는데 이것이 조금 이상하게 각색이 돼서 논두렁에 버렸다, 이런 식으로 보도가 된 것이 문제라면 문제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박연차가 노무현 대통령 부부에게 고급시계 피아제 고급시계를 준 것은 사실이고 이것이 퇴임 이후에 권양숙 여사에게 전달이 되고 그 권양숙 여사가 바깥에 내다버렸다, 이것이 노무현 대통령의 진술입니다. 때문에 본질은 달라질 게 없다라는 것. 노무현의 죽음을 마치 논두렁시계라고 하는 일부 언론의 보도와 연관시켜서
과장되고 부풀린 피의사실 공표가 죽음을 가져왔다는 식으로 뻥튀기 해서 검찰을 압박하는데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이상 5가지 이유로 윤석열의 검찰은 절대 기 죽어서는 안 됩니다. 공개 소환하십시오. 정경심 교수를. 무엇이 두려워서 모든 역사와 논리가 다 뒷받침하고 있는데 당당하게 전진하십시오. 감사합니다.